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세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인데요. 여러분 동사는 명사만큼이나 중요한 품사입니다. 동사는 굉장히 강의할 게 많고요. 좀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강좌, 소개 강좌에서는 뭐 많은 걸 다룰 수는 없고 동사가 무엇인지 말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그 정도만 터치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핵심만 간추린 알짜 강좌니까 놓치지 마세요. 예. 자, 영어에서 동사는 V라고 하죠. V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동사, 조동사, 준동사. 다시 뭐가 있다고요? 본동사, 조동사, 준동사. 본동사는 다른 말로 정동사라고도 하고요. 수로동사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 영어 전문 서적이나 또는 수업 영어 책을 보실 때 해설서 같은 거 보시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설명을 알아듣기 위해서라도 이런 용어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은 꼭 용어를 알아두세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100% 원래 동사 있죠? 진짜 찐 동사. 이 주어 뒤에 나오는 찐 동사들, 진짜 동사들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부른다? 본동사, 정동사, 수로동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동사야. 한마디로 그냥 동사. 더 쉽게 말하면 찐 동사. 자, 조동사가 두 번째인데, 이거는 동사라고 보기 힘들어요. 말에 동사가 붙었지, 앞에 조자가 도울 조자거든요. 돕는다는 거야. 이 본동사를 도와서 뜻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can이 붙고, 뭐뭐 할 것이다, 미래는 will이 붙고, 뭐뭐 해야만 한다, must가 붙고, 이런 식으로 동사를 도와서 뭐 능력이나 어떤 가능성이나 미래나 이런 뜻을 좀 추가해주는, 양념처럼 추가해주는 게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영어 문장에서 없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본동사는 없으면 큰일 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준동사는 뭐냐면, 준이 준할 준자거든요. 제가 팔품사 강좌,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또 해드렸지만, 제 강좌 특징이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강좌라서 계속 매일매일 들으시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까먹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제가 하도 반복을 많이 하니까. 준할 준자, 동사에 준한다. 즉, 생얼은 동사인데요. 얼굴은 동사인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품사의 가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정사라는 게 있고, 동명사라는 게 있고, 분사라는 게 있다. 이 세 가지. 근데 부정사는 절반은 동사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데, 그 다른 품사가 뭐다? 명사, 형용사, 부사. 다시 한번, 명사, 형용사, 부사의 가면을 쓰고 막 활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 들어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속의 생얼은 동사인데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양다리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동명사는 뭐냐면 절반은 동사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명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부정사만큼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수업 영어에서. 특히 중고생들 내신 시험 볼 때 동명사보다 부정사가 훨씬 더 출제율이 높아요. 그 다음 분사 있죠. 분사는 절반은 동사 역할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얼은 뭐예요? 동사인데 가면을 딱 썼어. 무슨 가면을 쓴 거야? 형용사의 가면을 쓴 거야. 그게 바로 분사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분사할 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이것저것 써놨는데, 동사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가 인칭이에요. 인칭이 뭡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있죠. 나, 너, 그녀, 그들 이런 게 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수의 일치입니다. 수가 뭐죠? 단수, 복수 이런 거 있죠. 하나일 때 뭘 쓰고 두 개일 때 동사를 뭘 쓰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자, 시제입니다. 시제가 뭐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시제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명심만 쓰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칭을 볼게요.
나는 I죠. 나는 여러분 I, 나. 그럼 나 뒤에 붙는 비동사는 자, 비동사라는 것은 am, are, is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나, 1인칭 나를 가리킬 땐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am이 붙어야 돼요. I am. I are, I is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한다? I am. 근데 이 I am은 단수고요. 이거의 복수형은 밑에 있는 we are죠. 그래서 나를 포함한, 반드시 나를 포함한 여럿은 뭐라고 표현한다? we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we는 am이 아니라 we are 이렇게 표현해 있죠. we are.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자, 우리 이전 강좌 명사 할 때 셀 수 있는 명사 뭐가 붙는다 그랬죠? 어가 붙는다 그랬죠? 학생은 셀 수 있기 때문에 I am student 없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I am student 없는 말이에요. I am a student. 그런데 나를 포함한 우리 친구들끼리 다 해서 우리 전부 다 해서 우리는 학생들이다. 그때는 어가 빠지고 뭐라고 한다? We are students. 다시 한번 We are stud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we is가 아닙니다. we am도 아니고 we are stud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인칭은 조심하실게요, 여러분. 2인칭 너는 뭐예요? you인데 잘 들어요. 그냥 너도 you고요. 니네들도 you예요. 그래서 1인칭과는 달리 2인칭은 단수와 복수가 똑같아요. 똑같이 you입니다. 그래서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입니다. 조심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you is 한다든지 you am 그러면 안 돼요. 동사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는 학생이다.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그런데 너네들은 학생들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You are students. 그때는 어가 빠집니다. 복수니까 you are stud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다시 한번 너도 you고 니네들도 you입니다. 동사는 똑같이 are. 자, 이제 3인칭이에요. 3인칭은 남자는 he고 여자는 she인데 자, 한 명일 때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인칭과 2인칭 있죠. 1인칭과 2인칭을 뺀 나머지는 다 3인칭이에요. 더 쉽게 말할게요. 나랑 너 있죠. 나랑 너를 뺀 나머지는 다 3인칭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는 he, 그녀는 she. 그래서 동사는 비동사가 is가 붙어요. am도 아닙니다. are 아닙니다. 뭐가 붙는다고요? is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뭐뭐하다. he is. 그녀가 뭐뭐하다. she is. 그런데 그녀랑 그들, 그 남자, 자, 그랑 그녀를 합쳐서 그들이라고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they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 they는 복수인데 they는 비동사 뭐가 붙는다? are가 붙죠. 그래서 they are. 아까 니네들은 뭐였어요? you are. 그들은 뭐예요? they are. 그럼 여러분 약간 좀 인칭 쪽으로 강의가 나가는데 뭐 어차피 영문부 다 똑같은 거니까 묶여서 같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다 연결된 거라서 서로도 연결된 거라서 너를 포함한 너네들 할 때는 뭐예요? you are. 그런데 너가 빠지고 나도 빠지고 너도 빠지고 그들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they are가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자, 인칭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시제입니다. 시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제가 시제 챕터를 따로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텐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시제라는 게 있고 완료 시제가 있어요. 기본 시제는 말 그대로 현재, 과거, 미래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 시제는 꼭 과거가 붙어서 과거에서 과거는 과거 완료, 과거에서 현재는 현재 완료, 과거에서 미래는 미래 완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간 개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기간 개념을 가지는 것이 완료 시제이다. 그래서 완료 시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그 시제가 몇 개였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총 뭐예요? 6개죠. 6개. 그럼 영어에 6시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6개에 진행 시제가 붙어요. ing.
ing를 진행이라고 하잖아요. 막 진행되는 거. 그래서 다 같이 붙여봅시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럼 총 몇 개죠? 6개죠.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진행 6개를 붙여서 6, 2는 뭐죠? 6 곱하기 2는 12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총 시제는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12시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12시제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생활영어도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활영어도 되고 영작도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현재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할 땐 I have라고 그러죠. I have. 근데 나는 가졌다. I had. have의 과거는 뭐다? had. 그런데 난 앞으로 가질 것이다. 난 앞으로 가질 것이다 할 때는 I will have입니다. 뭐라고요? I will have. 이 will을 뭐라 한다? 조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본동사 have 있죠? 이 have가 본동사거든? 이 have만 가지고는 과거, 현재를 따질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현재는 되겠지만 미래형이나 과거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have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이 have를 변형시켜서 과거를 쓸 때는 이렇게 썼던 거고 had. 미래를 표현할 때는 죽었다가도 have만 가지고는 어떻게 미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뭘 붙인 거다? 조동사 will을 붙여서 미래의 뜻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양념처럼. 그래서 나는 가질 것이다. 어떻게 돼요? I will have. 다시 한번. 나는 가질 것이다. I will have. 너는 가질 것이다. You will have. 그들은 가질 것이다. They will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쉽죠? 자, 그런데 이거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제를 무슨 시제로 한다고요? 기본 시제라고 해요. 자, 밑에 거는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봅시다. 자, I have had는 have pp죠. 자, 여러분 이렇게 have pp를 뭐라고 그래요?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완료란 말은 일단 과거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란 말에 붙은 시제는 다 시작점이 과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는 거죠?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즉 예를 들어 I have had a book 그러면 뭐예요? I have had a book 그러면 나는 책 한 권을 갖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시점 이전에 책을 한 권을 내가 받아서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 책을 갖고 있던 그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I have had a book. 나는 그렇다고 해서 해석할 때 나는 책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책을 가졌다예요. 그런데 너무 발음이 길잖아요. I have had a book. 너무 기니까 have를 지우고 여기다가 딱 어퍼스코피 찍은 다음에 VE를 붙여서 축약시킵니다. 그래서 I've had a book. 뭐라고요? I've had a book. I've had a book 이렇게 쓰는 거죠. 쉽죠? 되게 쉽죠? 네. 이걸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 자,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 거는 I had a book. had pp죠. had pp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현재 들어가면 안 돼요.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 끝난 거. 그래서 I had a book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책 한 권을 가졌었다. 나는 옛날에 책 한 권을 가졌었다. 뭐 아주 옛날 1980년에 책을 갖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가졌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를 포함시키지 않는 거니까. 옛날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거니까.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I will have had a book.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will have pp죠, 여러분? will have pp. 자, 과거에 시작한 것이 완료입니다. 과거에 시작한 것이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미래 완료. 뭐라고 한다? 미래 완료. 우리말로 한다면 나는 책 한 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나는 책 한 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책을 하나 얻었는데 그 책을 계속 지금도 갖고 있고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미래 완료는 이제 참고로 과거 빼고 그냥 과거 말고 현재 시작해서 미래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간단하게 깔끔하게 또 요즘 특히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용어가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문법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갖고 있던 책이 미래까지 간다. 즉 과거에 시작한 것이 미래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무슨 시제라고 한다? 기본 시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를 뭐라고 한다? 완료 시제라고 그러죠. 이 6개가 뭐다? 우리가 시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능이 다 붙어버리면 뭐가 된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12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쉽죠?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퀴즈 4개가 있는데 자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고 자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써 있는 문장들은 글쎄 지금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맞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 맞춰보세요. 연습장에 써보시고 한번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한번 자, 시작합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어떠셨어요? 자, 1, 2, 3, 4. 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죠? 맞아요? 틀려요? 전부 다 틀렸어요. 자, 볼게요. 1번부터. James are my friend. 제임스는 내 친구다. 선생님, 아니, 제임스에 S가 붙었는데, 그러면 복수 아닌가요? 여러 명 아닌가요? 아니죠. 제임스라는 사람 이름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3인칭이에요. 몇 인칭이라고요? 3인칭. 그것도 단수라고 합니다. 하나잖아요. 그러면 are가 아니라 is가 와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랑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몇 인칭이다? 3인칭이다. 두 번째. 자, they has it. 그들은 그것을 갖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왜냐면 they는 여러 복수인데 복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they has가 아니라 they have라고 써야죠. They have it.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I has eaten your food. I has eaten your food. 나는 너의 음식을 먹었다. 옛날에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너의 음식을 먹어서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현재 완료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왜 틀렸을까요? I는 1인칭이잖아요. has는 3인칭에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의 have 동사는 1인칭과 2인칭의 have 동사는 그냥 have라고 쓰는 거예요. have의 3인칭만 has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것도 3인칭 단수일 때만. 자, 그래서 I have eaten your food. 나는 너의 음식을 먹었다. 자, 4번 어떻게 할까? He go to the school. 그는 학교에 갑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he는 뭐예요? 3인칭 단수. 그럼 동사가 중요한데 여러분 동사는 항상 주어를 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결정하는데요. go는 단수형이 아니에요. 복수형이지. 그래서 만약에 1인칭 나의 단수일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한데 2인칭도 가능하지만 3인칭 단수일 때는 go라고 쓰면 안 돼요. 좀 미안하지만 go라고 안 쓰고 es 붙여서 goes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he goes to the school. 그는 그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는 그 학교에 갈 것이다. 미래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용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죽었다 깨도 go만 가지고는 미래를 쓸 수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쓴다? will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he will go to the school. 그죠? He will go to the school.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선생님 아까 goes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죠? 조동사라고 했죠. 본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이 조동사가 나오면요. 뒤에 es를 붙이면 안 되고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법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꼭 알아두세요.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영문법 정말 팔품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 금방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